체코를 상대로 거둔 2-1 역전승은 단순히 한국 대표팀의 2026년 월드컵 첫 경기 승리나 승점 3점 확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히파와 옵타오피아의 첨단 데이터 분석이 본격적으로 공개된 오늘 6월 14일, 현재 국제 축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대회 전 축구 팬들의 모든 의구심을 단숨에 날려버릴 만큼 냉철하게 프로그래밍된 전술 기계를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6 월드컵의 서막이 북미 대륙에서 열리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축구계를 감싼 공기는 분노라는 두 글자로 요약됐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축구 시스템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소집 명단은 보수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실험적인 쓰리백 전술은 급조된 땜질식 처방이라는 혹평이 따랐다. 한국 팬들은 극도의 불신을 안고 대회를 맞이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주요 언론들은 2014년 월드컵의 실패를 경험한 국내파 감독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과달라하라에서 치러진 90분의 승부 끝에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네이버 스포츠나 DC인사이드 등 대형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비난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는 홍명보 감독을 향한 수만 건의 사과문으로 채워졌다. 태극전사들의 투지는 우연이나 행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현대적인 알고리즘으로 정밀하게 계산된 보이지 않는 전술 구조의 결과물이었다. 당초 70.62%에 머물렀던 한국의 32강 토너먼트 진출 확률을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경기 직후 92.74%라는 경이적인 수치로 즉각 상향 조정했다. 축구의 냉혹한 법칙 속에서 영웅과 역전의 명수는 한 끗 차이로 갈린다. 전반전 체코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아시아의 맹주가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많은 이들은 연쇄적인 붕괴를 예상했다. 하지만 벤치에 앉은 홍명보 감독의 잔인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는 선수들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옵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뒤지고 있던 시점의 기대 득점 X기 값은 0.24에 불과했으나 경기가 끝났을 때 이 수치는 1.85까지 치솟았다. 이는 감정에 치우친 돌풍이 아니라 철저히 프로그래밍된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정체성은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가장 명확하고 정교하게 드러났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축구의 전통적인 스타일은 무한한 체력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을 감행하고 양측면으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기동력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전술 구조인 박스 미드필더 벅스 미드필드였다. 전술판 위에서 한국은 표면적으로 3-4-3 포메이션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빌드업과 경기 지배를 시도할 때 중앙 미드필더 조합인 황인범과 백승호는 수비 라인 바로 앞까지 깊숙이 내려앉았다. 이들은 미끼 역할을 자처하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유도하고 체코의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다. 상대의 방어선이 느슨해지며 이 선에 광활한 공간이 생기는 순간 홍명보의 전술 박스는 닫히며 상대를 가두었다. 동시에 이 공간은 이재성과 특히 파리 생제르맹 PSG 소속의 이강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플랫폼이 되었다. FIFA의 첨단 데이터에 따르면 이강인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기회 창출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으며 90분 동안 33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시켰고, 이게 핵심 패스, 키 패스와 일개의 도움을 올리며 경기를 지배했다. 후반까지 내려가 공을 운반하고 압박을 풀어내야 했던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난 이강인은 수비적 족쇄를 풀고 가장 이상적인 공간인 상대 수비의 틈새에서 치명적인 패스를 찔러 넣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의미한 크로스에 의존하지 않았다. 후방에서 인내심 있게 공을 돌리며 박스 구조를 유지했고, 상대를 잠재운 뒤 정밀하게 설계된 패스로 수비를 해체했다. 이러한 이강인의 진화에 대해 세계적인 축구 전술 분석가 마이클 콕스는 홍명보의 전술적 신의 한 수는 유럽 축구를 무작정 모방하지 않은 데 있다. 박스 미드필더를 통해 안정적인 후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중원의 물리적 열세를 완벽히 가렸고, 이강인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1대1 상황을 맞이하도록 유도했다고 평했다. 이 냉철한 계산 덕분에 한국의 후반전 점유율은 42%에서 58%로 상승했고, 체코의 거구들은 공을 쫓아다니기 바쁜 무기력한 처지로 전락했다. 홍명보 전술 기계의 냉혹하고 실용적인 본질은 후반 69분 교체 조치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1-1로 팽팽하던 승부처에서 홍 감독은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자 전설적인 주장 손흥민을 빼고 젊은 공격수 오현규를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대한민국 축구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닌 상징이자 믿음 그 자체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주장을 교체하는 것은 실패할 경우 감독 커리어를 끝장낼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다. BBC 스포츠의 클린턴 모리슨 해설위원조차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 미쳤다.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 MLS 무대에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최고의 무기를 빼다니라며 경악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 분석가의 잔인한 시각으로 경기를 바라보았다. 33세의 나이에 북미 대륙에서 쉼없이 달려온 손흥민의 체력은 분 단위로 계산되어야 했다. 코칭 스태프의 열화상 카메라와 GPS 데이터는 주장의 활동량이 급감했고 근육이 과부하 상태에 도달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홍명보 감독은 상징성에 연연하는 대신 과학적 선택을 내렸다. 벨기에 테크에서 맹활약 중인 오현규를 투입했다. 탄탄한 체격과 저돌적인 돌파력을 갖춘 오현규는 체코 수비진이 지친 후반 막판에 치명적인 카드가 되었다. 결국 결단은 적중했다. 투입된 지 불과 10분 만인 후반 79분. 오현규는 강력한 몸싸움에 이은 냉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이 인력전 결승골을 터뜨렸다. 미디어의 압박을 이겨내고 실용주의를 택한 홍명보 감독의 승리였다. 그의 전술 세계에서 개인의 특권은 팀의 효율성 앞에 철저히 배제되었다. 경기가 끝난 후 CBS 스포츠 스튜디오의 전설 티에리 앙리는 많은 감독들이 언론이 두려워 스타 선수를 빼지 못하지만 홍명보는 달랐다. 손흥민의 물리적 수치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고 오현규를 투입한 것은 과학적 스포츠 의학에 기반한 결정이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 신선한 체력이 핵심이었다고 극찬했다. 한국 대표팀의 또 다른 핵심 가치는 K리그 출신 선수들의 투지였으며 그 중심에는 강원FC의 수비수 이기혁이 있었다. 대회 전 유럽의 신체 조건이 우수한 공격수들을 상대로 이기혁이 김민재의 파트너로 선발 출전한다는 소식에 여론은 의구심을 보냈다. 그를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기장 위의 경기력으로 의문은 사라졌다. 홍명보의 3, 4, 3은 공수 전환이 유연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다. 공격 시에는 센터백들이 전진하여 빌드업을 도왔고 소유권을 잃는 순간 윙백들이 빠르게 복귀하여 5-4-1의 단단한 콘크리트 수비벽을 형성했다. 이 시스템에서 이기혁은 보이지 않는 영웅이었다. 그는 모든 위험 지역에서 육탄 방어를 펼쳤고 후반 추가 시간 95분에는 영리한 전술적 반칙으로 상대의 결정적인 역습을 끊어내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감독 아리고 사키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를 통해 한국의 후반전 수비는 전환의 정석이었다. 숫자가 아닌 동기화된 조직력으로 막아냈다. 5번 이기혁은 세리에 A에서 50경기를 뛴 수비수처럼 침착하게 김민재의 뒤를 바쳤다고 호평했다. K리그 선수들은 이제 백업 자원이 아닌 현대 축구 전술에 최적화된 핵심 조각들로 거듭났다. 체코전 승리는 조별리그 A조의 수학적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현재 개최국 멕시코가 골득실라스 1로 선두, 한국이 골득실라스 1로 2위, 체코와 남아공은 승점 없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2026 월드컵은 조 3위 중 상위 8개 팀에게도 32강 진출권이 주어진다. 풋볼 미츠 데이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승점 4점 1승 1무를 확보한 팀의 32강 토너먼트 진출 확률은 골득실과 관계없이 99.4%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이 직접적인 경쟁 상대인 체코를 잡은 것은 이미 토너먼트 단계로 가는 길목에 한 발을 들여놓았음을 의미한다. 가장 큰 시험대는 6월 19일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릴 개최국 멕시코와의 일전이다. 멕시코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력한 호미점을 가졌으나 한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바로 실용적인 무승부다. 5-4-1 변형 수비로 공간을 통제하고 멕시코의 공격진을 묶어 승점 1점을 따낸다면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기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다. 설령 패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최종전 상대인 남아공은 옵타 예상 승점이 3.02점에 불과한 최악체이므로 여전히 자력 진출의 기회는 열려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냉정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SNS의 숫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팀을 만들지 않는다. 과학적 데이터와 선수들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체코전은 시작일 뿐이며 우리의 목표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한국 축구는 이제 감성이 아닌 현대적이고 냉철한 데이터 구조 속에서 당당하게 전진하고 있다. 2026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심층 전술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다가오는 멕시코전 결과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영상 공유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전술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다.